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이 시대의 시사 제대로 장악합니다.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2010년 첫 방송인데요. 첫 방송 새로운 인물과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제 옆에는 정봉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네, 요즘 놀고 계시죠? 그렇죠. 집에서 설거지하고 그러고 있죠. 네, 전직 국회의원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 저희가 봉도사로 도사로 모셨습니다. 제가 왜 이분을 봉도사라고 부르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랑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원래 셋이 앉아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희 작가가 변화를 좀 주자고, 네, 큰 변화 아닌 것 같은데, 네, 김영민 씨 빨리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한 척하고. 네.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네. 항상 이게 주비는 맨 나중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한 새해라서 뭐 특별하긴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강박을 느낀 거죠 우리가. 새로워야 된다. 아니 근데 여기 한이 TV에서는 저렇게 재미없는 농담에도 안 잘리나요? 다 편집됩니다. 재미없으면 다 편집됩니다. 네, 통편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뭐 1시간쯤 하고 한 20분 정도는 어디 갔는지 없었어요. 대부분 그 20분 안에는 각종 욕설이라든가 도저히 삐 처리로도 안 되는, 왜냐면 너무 길어 욕이. 그래서 방송 내내 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편집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부분이 불을 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불을 튼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 궁금합니다. 안 궁금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제가 이 원전 수주를 위해 같이 뛰었습니다. 그 양반도 저도 입술이 불을 탔습니다. 애국. 뭐 했어요 본인은? 애국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원전 수주를 위해서. 원전 수주를 위해서 또 이제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네,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봉도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매년 전부터 봉도사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오래됐네요 벌써. 4년 전 제가 그 에스모 방송국에서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갑자기 이회창 전 총재가, 지금 현 총재가 대선 출마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을 나와서. 한나라당을 나와서. 그래서 제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어떻게 한나라당을 나오며 지금 주요한 대선 후보들이 이미 다 섰는데 벌써 박근혜 전 대표라든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근데 두 번이나 실패한 이회찬 총재 당시로 나왔다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럼 반드시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매달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나왔어. 네. 나왔습니다, 진짜. 결국 예. 아무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는 이분을 봉도사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네. 기가 막히게. 그 이후에도 사실은 많은 예언들을 하셨고 네. 대부분은 맞았어요. 네. 본인 것만 틀렸습니다. 아니, 저도 선거에 떨어지면 떡라면집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틀렸죠. 네. 선거에 아니, 떨어진 것까지 맞았습니다. 본인이 떨어진다고 안 그랬죠. 본인 된다고 그랬었죠. 떨어지면 떡라면집을 한다는데 떨어지고 중국집을 했습니다. 아니, 본인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맞추신. 아니 모릅니다. 네. 18대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궐선거에서 노원갑 그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기소됐어요. 재판 받습니다. 그러나 또 이 봉도사께서는 예. 지난 대선 예. BBK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BBK를 BBK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봉도사 입으로 나갔습니다. BBK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예. BBK 특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을 예. 본인이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사. 예.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2년인가요? 1년이요. 왜 이렇게 자꾸 올려요? 1년 20에서 1년 실형. 예. 예.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실형을 잘 안 사지 않습니까? 네. 집행유예라든가 그런데 실형 땅땅땅. 이 법에는 불문헌법이 있듯이 네. 불문형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 괘씸죄. 네. 예. 대통령을 직접 건드렸기 때문에 네. 괘씸죄에 지금 걸리셔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네. 대법원에서 만약 형이 확정된다. 네. 그럼 이분은 1년 동안 저희가 모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빨리. 게다가 형이 확정되면 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 그래, 완전 천형을 내린 거예요, 천형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직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을 정치권에서 분리수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하기 전에 빨리 써먹어라.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다 러브콜을 했죠. 빨리 날 써먹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형이 많이 확정된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전문용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런 것도 방송 나가나요? 삐 하겠죠. B가 안 되면은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사실 다른 표현으로는 도저히 예.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네. 10년 동안 정치인 보고 10년 동안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예. 죽으라는 거죠. 네. 하여간 참 우리가 이런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도사님을 모시고 2010년 한 해 동안 네. 너무나 많은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네. 정치 사안들. 예, 네. 사안들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네. 된다. 예 아니요 이렇게 딱 잘라서 예언을 해주실 겁니다. 얼마나 제가 보증하는데 네. 이분의 예언은 제가 이분 안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CBS 네. 김영민 씨가 잘린 요번에 한양대도 잘렸어요. 그래서 한양대로 잘렸죠. 처음에 난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여기 한겨레에서. 그래서 야 내가 한겨레에서도 잘리는구나. 내가 갈 때는 이제 허경영밖에 없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김영민 씨 전에 제가 CBS 살 때 그때 만났어요. 진짜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근데 그때 이분하고 제가 친해진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얘기 딱 하고 딴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리고 시킬 때만 말을 해요. 네. 이분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고 딴 사람 말하고 있는데도 계속 말하고 제가 그래서 방송 중간에 중간쯤에 정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정 의원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었는데 네. 너무 시끄러워서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해졌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예. 남의 얘기는 항상 맞추시기 때문에 오늘 남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10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10가지 준비했는데 10가지입니다. 네, 예. 다 할진 모르겠어요. 예. 네. 이분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일 시끄러운 그죠? 네. 세종 씨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자 이거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저렴하게. 예. 요 뒤가 달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뒤가 달력이에요. 예. 자, 달력으로 첫 번째 질문 맞췄어요. 보여주시죠. 아이고. 아우 저렴해요. 예. 제작비가 없어서 저희가 좀 빳빳한 조언이 예, 있어요. 빳빳한 달력이니까 A4 용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비싸요. 그리고 이게 달력에다 맞췄어. 이렇게 잘 되나 이게? 예. 자 세종시 결국 수정될까? 예. 네. 이게 상당히 또 궁금해집니다. 자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네. 수정됩니다. 수정됩니다. 그러면 법안 개정을 통해서 수정이 된다. 그런 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세종시 지금 우리가 원안이라고 주장하는 게 예. 이게 수정안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수정안이 이게 수정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안은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예, 원안이 맞습니다. 그게. 예, 예, 그래서 예. 우리가 2005년도에 여야 함께 수정안을 만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수정안이에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고 그런 건 폐기예요 폐기. 그렇지. 그렇지. 예. 정확한 이거 신문사 맞습니까? 그렇다면 폐기되나요? 이명박 아니 폐기된다. 폐기 안 됩니다. 그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구부 이청이 오든지 네. 아니면 이게 질질질 끌면서 네. 이명박 대통령 지지 기반 계속 이렇게 갉아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부 이청을 가자. 예. 라고 이제 말 못합니다. 워낙 이게 자존심 승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러설 수도 이걸 없죠. 갖고 지금 한나라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지금 발표하지 말고
2월에 법안 통과시키지 말고 4월에 통과시키자. 네. 4월에도 통과 못 시킵니다. 아. 질질 가면서 결국은 이게 보물단지인 줄 알았어요. 세종시 대못 박으면 이게 보물단지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 보물단지가 네. 애물단지로 변하는 겁니다. 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충청 민심을 잃을까봐 예. 통과를 못 시키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지금 한나라당이 네 분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 집안 싸움은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 유식한 사람들이 민주당은 존재감이 없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유식한 게 아니라 무식한 얘기입니다. 둘이 싸우다가 이긴 놈 덤벼라 이거예요. 아. 근데 지금 그 덕에 덕보는 건 박근혜 전 대표인 것 같아요. 박근혜 지금까지는 적어도. 박근혜 전 대표가 덕보는 것 같지만요. 네. 이 집안 싸움하고 이게 지루해지면 결국 둘 다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딱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 정세균 대표 특유의 그 관망하는 자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특유의- 저희가 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관망을 할 때 안 할 때 계속 관망을 하셔가지고. 관망은 잘하시는데 계속 관망을 하셔. 관망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정세균 대표 계속 조좀 나 공천을 못 받으니까. 아니 근데 오늘 뭐 보니까 예. 대기업에 예. 거기다가 음. 땅 퍼준다고 네. 평당 30만 원이야. 우리한테도 좀 줘. 우리한테도. 그거는 거의 공짜 아닙니까? 공짜죠. 공짜. 공짜로 막 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조성하려면 227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용지만 이렇게 대충 만들어도 그게 68만 원이에요. 그 35만 원에 주는 거거든요. 그쵸.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어. 90년대 후반 그 중후반쯤에 국토의 한 26%를 개발을 하겠다 그래갖고 땅을 그대로 막 줬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아파트를 조성해 놓고 도로도 없고 학교도 없는 겁니다. 어허. 이게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언론은 이 조중동은 너무 복잡하겠어. 난개발이래 난개발. 난개발이 아니라 이게 방송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지 꼴리는 대로 개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 학교 안 둡니다. 학교 두면 아파트 분양을 못 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갖고 준 농림지를 마음대로 개발해라. 그러니까 2003년도 법을 만들었고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재벌들이 6분의 1 값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6분의 1 값. 그럼요. 보통 대기업들 큰 재벌들한테만 이렇게 특혜를 주잖아요. 근데 예. 이 세종시는 특히 제대로 걸린 게 이제 뭐 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청 민심이 떨어져 나가면 다음 대선도 위험하잖아요. 뭔가 거기다가 크게 뭔가를 짓긴 지어야 돼 이제. 짓긴 지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대기업 가라고. 근데 대기업이 그냥 가나요? 그럼요.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떡밥을 줘야지. 뭐 무슨 미락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삼성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안 가고 미적미적하다가 땅값 싸게 준다 그러니까 GS, LG, SK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대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토지주택공사 네. 이게 조성 원가가 68만 원이거든요. 최저 원가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원가의 조성하게 되면 절반이네. 227만 원인데 그럼 우리 국민들 돈을 다 걷어갖고 보상을 해줬잖아요. 네. 보상을 해줬는데 보상해준 가격보다도 한 반값도 안 되게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럼 토지주택공사도 이제 아파트 짓기 시작해요. 그럼 국민에 대한 배임이지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사기적으로 어려운 말 쓰지 말라니까. 배임이 뭐해? 배 임신한 줄 알겠네.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에 대해서는 배임이고 예. 재벌에 대해서는 떡검을 주는 것이고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또 열받는 거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이게 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지사가 그 양반도 맛이 살짝 간 것 같아. 네. 이럴 수가 있냐? 네. 표로 심판하겠다. 아니 같은 한나라당끼리 표를 어떻게 심판해요? 그러면 민주당을 당선시킨다는 건가요? 자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야. 저도 궁금하네요. 표를 어떻게 심사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심판을 이거 할까요? 네. 프린트해갖고 이렇게 밑줄을 쳐봤어요. 표를 어떻게 심판하지? 민노당 찍나? 진보신당 찍나? 한나라당에서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싸우니까 자기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끼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전문용어로 깍두기라 그러는 거거든. 끼워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봐주니까 곱살이. 곱살이에요. 뭔가 자극적인 표현을 얘기했는데 우리 야당에서 늘 쓰는 게 표로 심판하겠다 그랬거든. 6월 1일 선거도 앞뒀으니까. 그래 자기도 이게 표가 무서운 건가 보다. 그러니까 표로 심판하겠다면서 그 쌈이 끼워든 거예요. 영미안. 아니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이게 세종시 얘기가 나온 게 결국은 이제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자. 수도 과밀 뭐 기타 특정 지역에 뭔가 특별히 몰리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지역의 대기업이 확 몰리고 주변 지역들 땅값보다 훨씬 싸니까 그럼요.
특혜를 받으니까 다른 네. 지역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정반대되는 사실을 실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건드리지 말았어야 돼 이거.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두 첫 번째로. 번째. 예.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 결국에는 세종시는 계속 간다는 거죠. 질질 끈다. 문제. 해결 안 하고 끈다. 질질 끈다. 네. 예. 계속 끄는 거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로 네.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이 좀잘 보시죠. 한명숙 한명숙 전 총리는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아, 이게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기소돼갖고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한명숙 총리는 돈 안 받았죠. 네. 그럼 무죄 아니에요? 예. 그런데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1심 있으면 유죄입니다. 아, 1심. 1심 확정이 되면.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명숙을 총리를 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예. 1심, 2심, 3심 있으니까 1심 별 부담이 없어요. 네. 지방선거 6월 2일을 앞두고 재판이 1심 결론이 나면 유죄다. 근데 6월 2일이 넘어가면 네.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결정할 거다. 이건 대한민국 법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얘들은. 그래요. 예. 그래서 6월 2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결정이 나면 유죄도 한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나오면 이제 막 광고를 할 겁니다. 조중동에서. 저거는 당선돼도 시장. 명으로. 그럼 이게 자격정지라고 하면 국민들은 그렇죠. 200만 1심으로 다 넘어가니까. 끝나는 줄 알거든. 예. 1심으로 다 끝나는 줄 알고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에서는 당선돼도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다시 하기 싫으니까 한나라당 찍어버리는 거죠. 그런 전략일 예.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또 한편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나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법원이다. 예. 그래서 법원이 사실은 이 판결을 내지 않거나 아예 아니면 예. 나중에 결국 무죄로 나오지 않겠냐. 워낙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기 구분이 없잖아요. 역사는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월 2일 전에 판결을 안 낼 확률이 제일 높고 근데 이쪽에서 빨리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2일 전에 판결을 하게 되면 어차피 1심은요. 이게 대부분 3심제이기 때문에 3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1심, 2심은 거르는 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1심은 지금처럼 이렇게 찬바람 부는 시절에는 예. 대체로 정치적 영향력 우산 속에 있다. 아. 그래서 1심이 그 전에 결정나면 그러니까 가능성은 1심에 결정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고 계속 울고 먹겠죠. 그러니까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1심이 지방선거 전에 있으면은 대한민국 법원에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요? 아, 여기 지금 재판 받고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아니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대법원 판결이요? 네. 앞뒤든 뒤도 그냥 할 얘기를 해야지. 10년 박탈. 확정. 네, 확정되지 않겠나. 네. 아니 여기서 이러고 가면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정신 못 차린다. 근데 이게 참 이 사건이 재밌는 사건이에요. 네. 생각해 보면 왜 그 이명박 정권이 촛불 때 네. 촛불 이제 잠재우느라고 사실은 촛불의 배우를 노무현으로 간주하고 노무현 대통령 간주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식당까지 막 뒤졌잖아요, 사실은. 삼계탕집까지. 삼계탕집까지 쫙 뒤지다가 당시 이제 금호그룹이 이제 호남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금호도 막 쑤셨단 말이에요. 근데 금호가 그 당시에 대한통운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이다 해서 대한통운 전 사장을 잡아들인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 대한통운 전 사장이 잡혀가서 이분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비자금을 해서 돈을 횡령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건 그 나쁜 짓을 한 거죠. 그거. 제목은 횡령인데 그 횡령에서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거는 사실은 안 따지고 너 전 정권 만났어 안 만났어 그때 그러다 보니까 막 짜맞추다 보니까 그 한 총리를 만난 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엮어 넣어버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가 묵혀놨어요. 예. 묵혀뒀다가 이제 이 그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 써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안원구 국장 건이 터져버리니까 안원구 국장, 한상률, 도곡동, 도곡동 BBK 뒤 정봉주. BBK. 아 이게 살아나는 국면이었었는데. 막 가서 이제 결국 이 끝에는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 연결되니까 예. 여기서 확 그러니까 빨리 터진 거죠 이게. 예. 이게 덮기용으로. 아. 이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돌려막기. 돌려막기라고 도산형인데 이 정도 얘기는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한 총리 쪽 대응엔 사실 한마디거든요. 예. 키워드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딱 한마디 이거거든요. 네. 사실 저도 한 총리를 여러 번 만나봤는데 이분이 장관도 2번 하고 대한민국 총리도 했잖아요. 네. 여성부 환경부 네. 있었죠. 예. 이분이 참 가난해요, 근데. 그렇게 지내셨는데도 참 가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분이 맞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면 무섭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조작할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마지막에 이게 아까 그 법원의 진실이 기가 있다는데 아 그래요? 법원의 진실이 있다는데 네. 대법원은 진실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대법원. 대법원을 대법원요. 그래서 1심, 2심을 편의합니다. 이게 정권의 일테면 공안정국 같은 데서 세게 밀어붙이면 왜냐하면 1심 재판하는 판사들이나 2심 재판하는 판사 이분들은 인사권이 어딘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들 출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 끝까지 갔으니까. 그분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잖아요, 그분들도. 근데 1심, 2심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대법원이 있으니까 1심, 2심에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구도를 알면 1심은 한번 거르는 거예요. 대법원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지금 이걸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혹시 그 신영철 대법관을 만나시는 건 아닙니까? 누구 신영철 대법관요? 예. 사표 안 냈어요 아직? 잘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 서울시장 선거 예.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럼요. 어떻게 되는지 예, 모르는 그럼요. 것이다. 예. 근데 이제 한명숙 총리한테 큰 도움을 준 거죠.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분도 아주 양심적으로 평생 박성준 살아온 교수. 예. 모르는 이름은 잘 모릅니다. 남편이란 거밖에. 18년 동안 또 사실 옥고를 치르셨고 그분도 말렸어요. 예. 나 안 한다. 총리까지 한 사람 무슨 서울시장이냐 그런데 딱 이게 그 탄압적 국면이 오니까 네. 이제 결기가 생겨요. 결기가. 그렇죠. 한 총리가 2% 부족한 게 이게 좀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갖고 권력욕이 없거든요, 예. 사실은. 권력에 대한 욕망도 없고 네. 이제 싸우는 것도 지겹죠. 예. 그렇죠. 노무현 전 예. 대통령 서거 얘기하면서 막 사실은 서거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울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일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지나고 났더니 한 번 먹어도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한 총리님 서울시장 나오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 좀 진행을 빨리 합시다. 올해 선거 서울시장 선거 는 간단합니다. 한 20초짜리 동영상만 돌면 이 시장 선거 이깁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사를 이끌던 와중에 네.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울먹이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면서 이게 원고에는 없어요. 애드립이야. 애드립으로 알고 있어요. 애드립이에요. 애드립이었군요. 예. 이 진액 그 정치평론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게 그 게스트 잘 모셨어요. 혼자 자화자찬. 아니 그 애드립이에요. 자, 원고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그 동영상만 돌아가면 예. 그냥 선거는 끝났다. 자, 그럼 이게 바로 3번 문항하고 연결됩니다. 3번 문항 함께 보실까요? 이게 그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까요?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질문이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게 될까? 네.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전제는 한나라당이라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오세훈 김문수가 아니라. 아니죠.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에선 승리하는데 지금 한나라당은 이미 두 나라당이 됐어요. 내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나라당으로 유지되면 유지되면 되는데 이게 1심 단결해서 가면 되는데 한나라당은 내용상 두 나라당이 된 거예요. 주인이 두 명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선거입니다. MB 이게. 진영과 박근혜 진영이 그렇죠. 갈라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세훈은 재선을 선언했고 이 보수 진영에서 오세훈이 미워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왜? 왜요? 회색이니까. 오세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게 많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떡고물만 받아먹고. 그래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되더라도 오는 과정이 아주 그냥 난장을 내갖고 잘근잘근 씹어버렸고 본선에 들어오면 경쟁력이 없어요. 지쳐갖고. 상처를 입고. 그렇습니다. 그 내상을 심하게 입고 본선에 딱 나오면 그때 이제 국민들이 쫙 보는 거죠. 저게 한나라당이냐 두 나라당이냐. 저놈들은 맨날 싸운다. 이렇게 후보가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즉 획일적으로 쫙 화합해서 오면 이기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미 내부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이라고 하지 말고 내용상으로 두 나라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에서 어렵다. 전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예. 반면 야당에서는 단일화될 경우. 대연합을 했을 경우 예. 그렇지 않나요? 야당은 전공이 대연합입니다. 전공. 아니 근데 왜 열린우리당 때 그게 불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질문 순서가 예.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네.
것인가? 이렇게. 예, 이게 세 가지가. 서울시장은 또 한나라당이 경기지사는 승리할 것인가? 예, 예. 근데 저기 방송으로 보여요? 유시민, 문재인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막이도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민주대연합은 민주대연합은 가능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유시민서부터 풀어 나가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이제 육바가 많은데 그 뭐 할 얘기를 해야죠. 유시민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를 나가려고 했죠. 그 주소를 일산으로 옮겨놨다는 고향으로 옮겨놨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실제 옮겨놨습니다. 예. 근데 원래 고향에 살았죠. 고향 살았죠. 오랫동안. 네. 지역구였고. 그럼요. 예. 그러다 이제 대구로 갔다가 왔는데 네. 고향 경기도지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뭐냐면 그 전에 한명숙 총리하고는 피해서 간다. 근데 최근에 다시 급선회했습니다. 서울시장 쪽으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이게 바로 민주대연합이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아 오히려 예. 거꾸로. 유시민 전 장관은 서울시장 나갈 생각 없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서울시장 나가서 나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딱 버티고 있을 테니까 나에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줘라. 그게 경기도지사거든요. 그게 서울시장 나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쓰리 쿠션.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해석하신다.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건 딱 그 뱃속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또 봉도사의 해석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나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러지 못합니다. 이건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 큰 흐름과 이 기의 큰 흐름이 있잖아요. 이거 못 막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명숙 총리하고 싸우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장 선언을 했을까? 이거는 뒤에 무슨 다른 수가 있는 거죠. 경기도지사는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서 김진표도 있고 뭐 조만간에 천정배 전 장관도 거기도 유력하거든요. 진보 신당의 심상정 심상정 후보도 있나요? 계시고. 지금 예. 핀란드에서 들어왔나요? 예, 돌아오셨습니다. 아직 후보는 아니죠. 예. 네. 대표. 이제 뭐 그런 설이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서울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서울시장은 유시민, 노회찬 이렇게 표를 던졌지만 사실은 제일 유력한 1, 2위 쪽에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또 노회찬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노회찬 대표도 있는데 네. 이게 모든 그 후보단이라는 쭉 밑에 있는 분들은 떨어져 나가 마지막에 2명이 남아서 결선으로 가는 게 이 후보단이랍니다. 그렇긴 하죠. 네, 민주대연합.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민주대연합을 할 수 있게끔 검찰이 한명숙 총리를 딱 때렸잖아요. 그럴 때 한명숙 총리를 때리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 진보신당, 민노당, 시민사회운동단체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면 못 모여요. 왜냐하면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 그렇다면 검찰이 사실은 민주대연합을 도와주는 어떤 암약 세력이 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 어느 그 의원들은 글을 쓰라 그랬죠. 검찰 감사합니다. 검찰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깐죽거리는 것 같았고 검찰을 다 무서워하거든요. 다 안 쓰더라고. 검찰 안 무서워하시잖아. 누구 저요? 아예 무서워하죠. 검찰 오면 엄청 무서워요. 검찰 무서워요. 근데 그래서 이미 이게 처음에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거든요. 결국 네. 민주대연합은. 근데 이미 한명숙 총리가 쭉 나가 있는 데다가 한명숙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삐쳐나와서 내 끝까지 출마하겠다? 그럼 이게 한나라당 이중대 그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가 있는 유시민 전 장관하고 한명숙 총리하고는 어쨌든 출생이 같잖아요. 네. 친노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나왔고 그래서 유시민 서울시장 나간다 할 때 제가 무릎을 딱 쳤죠. 저건 경기도지사로 선회하기 위한 필살기를 던졌다. 문재인 그러면 문제는 문제 있는 분이에요. 파악이 안 돼, 파악이. 파악이 안 돼요. 진짜 파악이 안 돼요. 비슷하다. 그렇게 파악이 안 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분은 진심인 것 같아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게 적어도 제스처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진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출마라고 했는데 안 하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유시민 장관도 그렇고 이제 육바한테 좀 잘 보여야지. 유시민 장관도 훌륭하고 문재인. 근데 이 문재인 이분은 문재인 비서실장은 예. 사실 많은 사람이 출마하라고 종용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분은 고수 위에 무수라고. 진짜 이분은 그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술을 드는 것 같아. 그 조금 다른 노무현 대통령 같은 스타일. 조금 다른.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겠어요. 뭐 이익이나 뭐 정치적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럼요.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참여정부 이 여러분들 막 그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문재인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죠. 어떠한 구설수도 안 오르잖아. 그건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뭐 대선에 나오면 뭐 큰 승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은. 그 질문 뒤에 있는데. 그거. 아 6번. 6번. 한국 민주당에도 오바마와 같은 벼락 스타가 등장할 것인가. 네. 국민들이 예측하기 힘든 이 충격적인 후보들. 문재인 후보 같은 분들이 그런. 그렇죠. 아, 문재인 전 비서실장.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놀란 게 뭐냐면 물론 그 친노 진영 네. 혹은 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도 사실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싫어하지 않아요. 그건 또 어디서 들었어요? 뭐 하여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도 취합한 결과 의견을 내가 그러니까 아는 보수주의자들은 싫어하던데 그래도 좀. 서로 다른 사람을 싫어하나 봅니다. 이게 좋아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존중할 구석이 있다. 뭐 이렇게. 한 좌석에서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술자석인데 그 양주를 비싼 양주 먹는 거니까 우리 쪽은 아니죠.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도 참 천재적이고 잘했는데 불안하다 이거예요. 어디를 튈지 모르고 이 천재적이고 그냥 자기 뜻 가는 대로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그럼 진영이 어딘지 딱 나오네. 지지했는데 여기도 불안하다. 다음엔 좀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명수 총리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분들이 이 문재인 수석을 아주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 여름에 정가에 이런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제 이거 뭐 허위사실 유포 아니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하도 당해갖고 아니 말만 하면 허위사실이야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그래서 이제 요즘 어디 강연 가서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가 있지 아니하다. 이런 못 찾아내니까. 여하간 지금까지 얘기는 다 예언입니다. 예언. 자, 7, 8월쯤에 한 5월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예. 청와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박근혜 전 대표를 이길 유일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더라. 이게 이 호사가들 입에 좀 돌았어요. 버전은 조금 다른데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네. 디테일은 좀 다른데 어쨌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김어준 총재가 알고 있는 보수 진영과 제가 알고 있는 보수 진영이 생각은 틀린데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론은 근데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네. 저도 그런 얘기 든 적 있어요. 저도 사실 유사하게 생각하는데 청와대 시뮬레이션 근거 있나 봐요. 박근혜 전 대표의 강점들을 네. 쭉 나열하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잠재 후보군들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전 대표가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대선은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서 아쉬웠던 점들 그리고 그 안타까웠던 혹은 뭐 마음에 안 들었던 미웠던 점들의 반대를 뽑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 그 점이 가장 이제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상반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미지를 쭉 나열하면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은 차기 후보에 가장 가까운데 그런데 이쪽 진영에서 그러면 그 유사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뭐 약속을 지킬 것 같고 말을 어기지 않을 것 같고 진중하고 사람 신뢰감이 가고 뭐 등등등등 그 실제가 어떻든 간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뽑아보면 이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표의 강점과 굉장히 유사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강점들끼리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승부가 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이. 이번에 부산시장에 나가겠다고 출사표를 안 던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는데 만약 출사표를 던지면 이기든 지든 무척 파괴적일 거예요. 이기든 지든. 오히려 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의미 있게 지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 인물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민주당 쪽으로는 많은 유력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싸워줘야 돼. 그럼 흥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후보가 그 부산시장에 문재인 후보 하시는데 뭐 지금 뭐 아직은 정치인은 하는 게 예. 의원 후보 딱 2개밖에 없어요. 후보입니까? 의미가 있죠. 근데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이제 저희가 좀 굿도 좀 많이 하고 고사도 좀 많이 드리고 나오지 않을 수 없겠고요. 나를 수 없게. 혹시 봉도사님 그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문재인 전 비서실장 외에 예. 스타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문재인 말고 이제
정봉주. 그거 말고. 예. 봉도사가 보는 봉도사가 보는. 지금들은 다른 사람은 지금 다 노출됐죠 이제 민주당은. 네. 민주당 노출됐고 후발 주자 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송영길. 예.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꽤 이게 대중성도 있고 내용도 좋아요. 예. 그런데 또 저렇게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떨치기 당연- 힘든. 그 과거가.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서 무릎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하라니까 그거 안 해갖고. 벌써 가버려. 그러니까.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릴 예. 수 있어요. 기회를 아 그리고 꽤 그 기성세대들 중에는 예. 손학규 전 대표에게도 기회가 있을 그러면 것 같다라는 그런 그러면 분석. 저기 아니 이게 재밌는 게 예. 저 시골 춘천에 가서 골방에 앉아 있는데 예. 계속 1등이에요 지지율이. 그거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이 뭘 하면 떨어집니다. 정동영 의원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복당하겠죠. 복당 말외에 그럼요. 복당하고. 어떤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뭐 현재 여전히 잠재적 대권 주자죠. 잠재적 대권 주자인데 이제 한번 나와서 좀 안 됐기 때문에 큰 표차로. 큰 표차로 좀 빚이 많이 바랬죠. 음. 근데 정동영 그 의원도 네. 후보군으로 들어오고 후보군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네. 막 왕닥닥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경선 때 아.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6.27 했잖아요. 처음 할 때. 처음에 사실 후보들이 많았죠 그때. 유종근 씨가 생각나고 한화갑 대표도 한화갑 있었고 대표도 있었어요 그때. 그 김중권 씨도 있었네.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한화갑 대표도 광주에서 1등하고 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나는 있었죠. 이인재밖에 기억이 안 나. 아, 그거다. 이인재.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벼락스타에서 원조가 이인재 그 의원 그렇죠. 아닙니까? 벼락스타 네. 원조가. 그렇지. 예. 그분이 벼락스타로 등장해가지고 세운 기록이 있죠. 탈당 전 세계 최다 기록. 예. 최다 입당, 최다 탈당. 네. 예. 10회인가요? 9회. 근데 이인재 의원 때문에 우리가 또 덕본 측면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쉽지 마십시오. 이인재 의원 덕분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럼요, 해도 그럼요.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이인재 의원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인재 당시 의원이 1등으로 가고 있었는데 벼락스타 거기도 쫙쫙 올라오던 스타였잖아요. 지금도 의원입니다. 지금도 의원이에요. 예, 예. 신기하지만. 30%안 얻고 의원 됐지 않았나요? 예, 그 아주 그거를 진정한 벼락스타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 컸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인재 그분은 그냥 악자같이 표 다른 데 가서 갉아먹고. 예.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분 생명력 하나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분이요 얼마 전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세종시 수정안을 그러니까 세종시 MB표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걸 자꾸 얘기해야 돼.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충청권에 맹주를 자임하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실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아니 착각해서 근데 이거 프로판 가스 이거 들고 안 하던데? 그래. 옛날에 자기 그 잡으러 온다고 프로판 가스 앞에다가 해놓고 지구당사 앞에서. 네, 지구당사 앞에다. 이분은 대선 후보도 여러 당에서 했어요. 한나라당에서 했죠. 예선내에 나왔었고. 예선에 근데 우리 나왔었고. 질문지 없는 데고 빨리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이 얘기를 해보죠. 예. 두 나라 당이라 하셨으니까 박근혜 전 대표는 MB와 갈랐을 것인가? 갈라서야 될까? 안 갈랐습니다. 안 그것도 갈랐습니까? 예. 두 나라 당인데 또 안 갈랐습니까? 두 나라 당으로 있고 왜냐하면 한 나라 당의 프리미엄이 무척 큽니다. 아, 제가 예언한 것 중에 박근혜 대표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선 전에 갈라지고 우리가 될 것이다. 이게 아주 그 치명적인 제 예언의 실수거든요. 그렇죠. 그때 한나라당의 프리미엄을 잘 못 봤어요. 우리 이기는 거에 그냥 눈이 멀어갖고. 근데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박근혜 대표가 전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지금 내용상으로는 한나라당의 역사적으로도 실제 주인이 박근혜 전 대표죠. 정통성이거든요. 예. 그렇죠. 한나라당의 정통성이 박근혜 대표한테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 박정희- 천막 당사서부터 살려낸 거죠. 차떼기 정당을 살려낸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은 이어져 오는 거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거가 등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 포션 자기 지분이 있는데 본인도 한번 탈당했다가 결핍 그렇죠. 보고 나서 자신은 가출은 하지 말아야겠다. 미래 이런 마음을 또 그렇죠. 먹었죠.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진영 쪽 사람들 보면 나가려면 이명박 친이가 나가야지 왜 우리가 나가냐. 우리가 여기 주인이다. 근데 이미 그 뿌리는 깊어지고 있고 지금은 쫙 이렇게 그 이번 이제 6월 2일 재보궐선거 지나서 보면 월경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월경이라 월박. 월담하는 사람들. 월담을 당을 넘어서 넘어서 친이에서 친박으로. 지금 중립지대 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싹 친박을 옮겨가고 친이 쪽에서 조금 색깔이 불투명했던 사람들 또 싹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뭐 뒤에 레임덕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내에서 먼저 이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레임덕이. 자 그러면은 이어서 그래서 묶어서 박근혜 레임덕 전 대표는 네. 죽어도 갈라쓰지 않는데 더 싫은 거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게 적보다 더 싫은 동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원수지는 거죠. 근데 서로가 한나라당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 정계 개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계 개편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한나라당도 깨고 이쪽도 깨면서 한번 뒤집어 섞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뭐 거기에 이제 대통령 제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선거구제 개편. 도 던져놓고 이 폭탄 던져놓으면 어디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불리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는 대통령 다시 하는 것도 그럼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을 깰지 모르고 이쪽을 공격했는데 이쪽이 깨질 수도 있고 이쪽을 공격했는데 이쪽 깨질 수도 있고 그때 대연합할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수류탄을 저쪽으로 던졌는데 또르륵 굴렀고 아군 진영에서 터지더라. 참 대연정. 대연정.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표하고는 MB하고는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흔들어 놓을 카드를 갖고 있느냐. 이게 정계 개편 카드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MB가 정계 개편 카드를 꺼낼 것이다. 꺼내죠. 그건 왜냐하면 친이 쪽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위험해지거든요. 박근혜 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친이 쪽에서 후보를 못 내면 새로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힘을 좀 많이 빼놓고 완화시키는 그리고 자기한테 퇴임 이후에 칼을 들이댈 수 없는 이런 걸 딱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같이 죽겠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냥 평생 자기를 보자고 따라다니고 동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의도 경력이 짧으니까 짬밥이 짧으니까. 게다가 예전에 재밌는 게 게다가 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존재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워낙 또 CEO 출신이다 보니까 CEO 이쪽이 결국은 이익관계, 이해관계를 가지고 묶인 사람이지 우리가 뭐 이념이나 동지나 신념을 가지고 묶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해만 똑 떨어지면 똑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한 거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할 때 92년, 97년 이제 재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운동했던 사람하고 이번 대선 때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같은 사람이다. 있었다. 양쪽에 다 있었다. 그 사람이 김백준 씨라는. 그분은 이제 돈과 이상한 걸 연구를 많이 하시네. 그분은 김백준 씨라고 그 친인척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 관리하고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친구 청와대 그 왕수석. 예. 제가 그분한테 좀 잘 보여야 돼요. 맨날 공격했었는데 지금 재판 때문에 잘 보여야 됩니다. 여하간 그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대통령 떨어졌다, 대통령 끝났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등 돌리고 초대형 비리 사건 터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 전에 뭔가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 전에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 쪽도 알거든요. 워낙 정치가 오래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갈 구도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울타리인 한나라당을 절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레임덕. 올해 안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될 것인가? 연결된 질문입니다. 저는 절대 시작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레임덕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세요? 레임덕 끝날 때까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레임덕 없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죠. 본인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걸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권력을 잡고 있으면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게 민주적인 정부에서 그냥 레임덕이 좋은 거예요. 정권을 흔들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지금처럼 철의 통치를 딱 잡고 있으면 겉으로는 아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레임덕의 표현이 바뀌어야 돼요. 진정한 레임덕이 시작될까? 진정한 레임덕이 시작될까? 겉으로는 아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데 밑으로 이게 그 기둥 밑이 갉아먹듯이 쥐새끼들 기둥 왜 쥐새끼가 나오죠? 기둥 밑 갉아먹듯이 안에서 골마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 권력을 끝까지 유지할 그대로 것이다. 유지해서 표면은 외형적으로는 그리고 잘합니다. 이게 무슨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충격적인 걸 딱 해갖고 공격 목표를 잡아갖고 쫙 가니까 지지율 또 올라가죠. 원전 수주. 그다음에 뭐 친서민 행보, 눈물
계속 이게 카드가 있어요. 쫙 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전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까지 다 보여준 겁니다. 재보궐선거 3번 했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0%가 넘었는데 재보궐선거에서 한 번도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숨어있는 5%라 그래. 숨어있는 이제 8%가 됐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해도 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그 현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전화 끊어버립니다. 무섭기도 해요. 무섭기도 해요. 공포. 내가 공포요. 공포 정치 아닙니까 이게 그 혼자 하는 정치는 독재 정치는 공포의 핵심이에요. 유모차를 끌고 나갔다고 그냥 바로. 그러면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도 이게 내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자기 검열 기능을 갖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안 잡히죠. 그래서 겉으로는 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 45% 50%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밑으로 지금 골마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허수. 예, 허수죠 이게 다.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레임덕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레임덕은 예. 이게 이제 물리적 레임덕은 끝까지 물리적 안. 레임덕 끝까지 안 온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 퇴임하는 순간 그래서 이 레임덕은 어디서 오냐 하면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 쪽에 있거나 중립지대에 있던 사람이 친박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적 기반이 사라지는 거군요. 예. 그렇게 이제 딱 무너질 때 대통령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카드는 장관 준다 그러면서 약 올리는 거죠. 니들 장관하고 싶은 사람, 장관하고 싶은 사람. 그런 게 또 안 흔들립니다. 다 카드가 있죠. 그러나 그 밑은 사실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걸 잠깐만요. 얘기 좀 끊지 마세요. 6월 2일 날 선거가 그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6월 2일 선거를 보면 이 실질적인 레임덕이 시작됐다 안 됐다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머리가 좋아서 이거 다 무너졌어. 그래서 겉으로는 이게 쫓아가는 것 같으면서 지지해 이래놓고. 예, 지지합니다. 딱 끊고. 그걸 사실 저쪽에서도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장을 놓치면 서울시장이 불리하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시장이 정말 넘어갔다. 뭐 지방 지자체들 다 넘어갔다. 그러면 대선 힘들어지거든요. 대선 힘들죠.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대선 전초전.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건데 네. 질문 보여주세요. 네. 올해 안에 남북 정상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군요. 올해는 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며칠 전에 한겨레에서 3월 정상회담서를 보도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신문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안의 정보를 조금 알고 있는데 6월 2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아주 사활적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무너지면 지금 정권 넘어가면 비리 터지면서 자기들 날아가는 거거든 이제. 김총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무척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66개 기초단체장 중에 61개를 먹고 있어요.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이. 그런 통계 연구하셔야지. 숫자에 좀 제가 약합니다. 예. 근데 6월 2일 선거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정상회담밖에 없어요. 정상회담밖에. 그리고 이거는 저 북측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론에 노출되고 양쪽의 이해가 안 맞으면서 이게 삐그덕거린 거죠. 예. 보세요. 지금 정상회담 열리면요. 조중동 제가 논쪽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원칙을 지켰더니 머리 굽히고 들어오더라. 이명박 대통령 남북 이 대응 관계에서 성공. 주도권 쥐어. 주도권 쥐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 결국은 다 머리 굽히고 들어온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요. 사실 만약에 된다면 이건 전부 다 북한의 카드죠. 그러면 북한이 근데 북한이 핵 포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쉽게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건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아쉬운 건 쌀과 비료가 아쉽습니다. 그다음 경수로 이걸 뭐 발전소 만드는 거. 그래서 북한도 내심은 4월서부터 10월 사이에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들 솔솔 나오잖아요. 북한에서 또 북미 관계 정상화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 정부는 6월 2일 전에 정상회담 해갖고 이걸 확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딱 가는 거죠. 오지는 못합니다. 그 가면은 이걸 갖고 지방선거를 써먹는 거죠. 이기려고. 그런데 역대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정권치고 선거한 이거 우리가 다 했나? 전두환 박정희도 시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이 국내 정치에 파격적일 것 같지만 실제표로 연결될 땐 크지 않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방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집요한 요구가 있습니다. 있을 거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한다면 6월 이전에 6월 이전에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하더라도 사실은 하게 된다면
현 정권이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럼요. 결국 이제 북한의 필요와 예. 북한의 일정 때문에 아, 근데 우린 조중동을 네. 잡고 있잖아요. 현 정권 조중동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잘해서 한 거로 안 되니까. 김밥을 말아가지고 예. 또 이제 포장해서 내놓겠죠. 그러니까 조중동이 지금 종합편성 채널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선정을 지방선거 이후에 하려고 한다는 지금 구상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면 줄을 세워야 되니까. 그쵸. 줄을 세워야 되니까. 잘 보이게 그럼요. 하려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이제 질문이 약간 공격적인데 예.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제 촛불 같은 예. 시민들이 다시 예. 거리에 나와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 과연 보여줘야죠. 가능할 맞아요. 것인가? 예. 더 이상의 민중봉기는 불가능한가? 예. 공포 정치에 눌려서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것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나올 필요가 없다. 예, 나올 필요가 없죠. 그 전에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는 정치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분노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이 촛불이 꺼진 게 아니라 가슴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앞으로 표로 심판할 길이 많거든. 보세요. 6월 2일 지방선거 있죠. 네. 7월 28일 수요일 날 재보궐선거 있어요. 이때 한 7, 8개 해요. 10월 27일 날 재보궐선거 또 있어요. 그때 저도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줄줄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압니다. 근데 촛불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 왜? 내 마음속에 촛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과연 정권을 뺏기고 나서는 야 이게 우리가 단결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촛불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럼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가슴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밑으로 다 숨은 거죠. 그 숨어버린 7% 8%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국민들이 이런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표로 가려고 하는 투표로 복수하자. 표로 복사하자.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 네. 이 현재 기조, 현재의 어떤 국정 운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예. 이런 모든 그런 정치 세력들은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길 가능성이 없죠. 이길 가능성이 근데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림 그 예견을 하면 이런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83년도 자유화 조치하면서 이게 막 그 본물 터지듯이 학생운동이 터졌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 진영에서 뻔히 알 겁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자기들이 져도 그래도 강공 드라이브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레임도 없다. 그럼 밑으로 가는 거죠. 밑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갉아먹는 게 사실 마음속에 타고 있는 촛불인 거죠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참고로 정봉주 전 의원 봉도사께서는 저희가 지난 몇 년간 겪어봤는데 굉장히 그 적중률이 높아요. 다만 본인과 관련 있는 것이 대단히 낮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한 것 중에 네. 본인과 관련된 민주당 얘기라든가 예. 조금 관련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제 3자에 대한 거 굉장히 잘 맞습니다. 특히 이런 거. 한나라당에 대한 그런 예측은 굉장히 잘 아주, 맞아요. 예. 네. 40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나라당 프리미엄 얘기하셨는데 한나라당 프리미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탈당한 이회창 총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죠. 또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은 한 10년 전 정도의 정치 풍토였다면 당연히 탈당해가지고 나갔죠. 그러면 그리고 당 만들어서 사람 모아서 한 3, 40명 최소한 당 하고 있을 거예요. 야, 친박 진짜 친박연대를. 그러니까 그리고 역사는 탈당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다 보여줬어요. 손학규 씨 빼놓고. 그분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거 이제 사실은. 성공하겠죠. 뭐. 네, 보셨다시피 본인이 속한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당과 관련된 것은 약간 예측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정봉주 도사님 모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눠서 너무 많은 2010년의 정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든 다 보여요 이제. 예. 다 보이죠. 예. 틀릴 때마다 불러내서 혼내야죠. 아 참, 저희가 고지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특별히 봉도사님 모셨는데 제 시간에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부터 봉도사님 잡혀 들어가기 전까지 잡혀 들어가기 전까지만 네, 자그마한 코너 하나 만들어서 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아, 그래서 시사장학 퀴즈는 어떻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사기는 해야죠 당연히. 아, 감사합니다. 유일한 코너로서 요즘 저 점점 일거리가 없어져가지고 말이죠.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자, 저희 상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 라피자. 예, 저희 또 화끈하게 또 밀어주고 계시죠? 라피자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시청자 퀴즈가 나갈 텐데 그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셔서 채택되신 분께 저희가 이 라피자를 보내드리고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 1년 시경을 사시면 사식으로 또 라피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입니다. 예. 벌금형 아니고 실형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선물 하나 더 있죠. 핫탑. 여기 위에다 주전자 뭐 그 한약탕 이런 거 올려놔도 펄펄 끓습니다. 제가 실험해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핫탑 이것도 저희가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오늘 우리 저희 시청자 퀴즈 문제를 한번. 참, 정봉주 봉도사 예. 전 의원, 봉도사께서 무슨 일로 실형을 사시냐? 예. 이명박 BBK가 이명박 대통령 거다라고 예.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예. 그 2007년 내내 BBK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예.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2달 동안. 걔 선거 때 작년 선거 때 다니니까 BBQ 그 치킨집에서 예. 진짜로 예. 치킨 한 통을 줘요. 저 때문에 그 BBQ 그 치킨 매출이 올라왔대요. 여하간 이명박 대통령 BBK는 이명박 대통령 거다 2달 동안 떠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감옥으로 가시게 된. 허위 사실 유포로.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종률 의원이라든지 뭐 또 우리 김현미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정봉주 의원 이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BBK와 관련한 문제제기 의원들이었거든요. BBK의 저격수였죠. 뭐 스나이퍼라고 불렸는데 이런 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 아주 돈을 고난을 많이 치고 당했습니다. 셋이 동급은 아니고 네. 1강 2중이죠. 제가 강하게 했고 둘은 옆에서 이제 좀 거들었죠. 그거 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생각해 보시면 앞잡이. 제가 보기에는 사형이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 왜냐면 아니 유모차 끌고 도로 위에 나왔다고 지금 잡아가는데 네. 그렇게 BBK가 이명박 대통령 그 아킬레스건을 말이야. 예? 2달 내내 방송에 나와서 했는데 네. 지금 1년 실형이면 뭐 간단한 거죠. 예. 가벼운 겁니다. 네. BBK 조사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 다 출세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새로운 코너 시작하면 그때 안 잡혀가면 그때까지 불안하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퀴즈. 네. 자, 그럼 시청자 퀴즈 이번 주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MB가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하나 골라주세요. 자, 이게 케니지 음악은 이제 그냥 배경 음악이고 연주 음악이고 여러분들이 가요, 팝, 이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배경 음악으로 적절한 걸 하나 골라서 선곡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 가장 재밌는 거. 뭐 통상 뭐 거짓말이야 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예.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뭐 또 언뜻 생각나는 게 신신의 소설 쓰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설 쓰냐? 예. 하여간 뭐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거 지금 저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CCTV 그리고 @한이.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때 전화번호, 이름 이것 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라피자 또 핫탑을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CCTV 한이.co.kr 이거는 여기다가 전화번호, 이름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CCTV 한이.co.kr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그냥 나갈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름과 전화번호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사 장학 퀴즈 없어진 게 아닙니다. 네. 다음 주부터 다시 출연 시장 받아서 다음 주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민주대연합으로 이제 신년 첫 시간을 꾸민 겁니다. 네, 특집으로 네. 언제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렇게 수다 떨고 오늘 여기 첫 시간 특집으로 하려 했는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자주 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